그해 겨울, 작은 마을 벤도는 혹독한 추위에 잠겨 있었다. 칼바람이 낡은 집들의 지붕을 뚫고 불어와 공기는 더욱 을씨년스러웠다. 잿빛 하늘 아래 려시세가 넘은 마이 할머니는 눈 덮인 길을 무겁게 걸어가고 있었다. 얇은 코트는 마른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엔 역부족이었다. 추위에 갈라지고 빨갛게 된 두 손은 폐지를 가득 실은 낡은 손술에 손잡이를 꽉 잡고 있었다. 그날 하루 종일 마이 할머니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플라스틱 병, 맥주캔 혹은 몇 푼이라도 될 만한 것들을 주었다. 오늘 폐지의 양은 너무나 적었지만 할머니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할머니가 버는 모든 돈은 삶의 유일한 희망인 손자 흥의 양육에 쓰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마이 할머니는 기진맥진했다. 좁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집은 비바람을 겨우 막아줄 정도였고 나무 벽은 세월에 따라 썩어가고 있었다. 10살 소년 흥은 작은 화로 옆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오는 것을 보자 흥은 즉시 달려나가 반갑게 맞이했다. 할머니, 오늘 너무 추워요. 많이 힘드셨죠? 소년은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마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사랑이 가득했다. 괜찮아. 네가 착하게 있어 주니 할머니는 기뻐.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내일 흥의 학비를 어떻게 마련하지? 흥은 할머니의 자랑이었다. 공부도 잘하고 항상 반에서 2등을 했다. 마이 할머니는 가난 때문에 손자의 교육 기회를 빼앗고 싶지 않았다. 흥은 조심스럽게 밥상을 차렸다. 저녁 식사는 식은 밥과 삶은 채소뿐이었지만 소녀는 맛있게 먹었다. 흥을 보며 마이 할머니는 더욱 결심을 굳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손자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지.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마이 할머니는 낡은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가올 날들과 끊임없이 따라붙는 빈곤에 대한 걱정이 할머니를 괴롭혔다. 하지만 피곤함 속에서도 할머니는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이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새롭게 시작될 하루를 준비했다. 손수레는 집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마치 할머니의 생계를 위한 여정을 기다리는 듯했다. 날씨는 추웠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다. 골목골목을 스치는 칼바람에 길 위의 눈은 점점 더 두꺼워졌다. 마이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서며 흥에게 말했다. 흥아, 집 잘 보고 있으렴.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었다.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흥은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흥에게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위대한 영웅이었다. 점심 무렵 마이 할머니는 다른 곳보다 폐지를 더 많이 주울 수 있는 도매시장을 지나갔다. 시장의 분위기는 활기찼지만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녹이지는 못했다. 마이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병뚜껑, 상인들이 버린 낡은 종이, 상자들을 주었다. 할머니를 알아본 채소 장수 아주머니가 말했다. 마이 할머니, 오늘 좀 상한 채소가 있는데 손자 주세요. 마이 할머니는 기뻐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런 작은 선물들이 할머니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 길을 따라 걷기로 했다. 눈이 하얗게 덮인 길을 마이 할머니는 힘겹게 걸어가며 눈을 크게 뜨고 구석구석을 살폈다. 갑자기 할머니는 길가의 눈 속에 검은색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할머니는 가방을 집어들고 눈을 털어내자 꽤 고급스러운 가죽 가방임을 알았다. 마이 할머니는 가방을 열고 그 안의 내용물에 놀랐다. 가방 안에는 깔끔하게 묶인 지폐 뭉치들이 들어있었다. 총액은 5억 3천만 동이었다. 할머니는 평생 그런 돈을
꿈꿔본 적도 없었다. 게다가 가방 안에는 신분증과 퐁이라는 남자의 명함이 들어 있었다. 명함에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서 수백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 돈이면 흥의 학비를 몇 년 동안 댈 수 있고, 흥의 병원비도 낼 수 있고, 심지어 낡은 집도 고칠 수 있겠지. 하지만 할머니의 양심이 말했다. 이렇게 큰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걱정할까. 이 돈을 가지는 건 옳지 않아. 결국 마이 할머니는 가방을 품에 안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일 돈 주인을 찾아 돌려줘야지. 내 양심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있어. 그날 아침 약한 햇살이 서리낀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지만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녹이지는 못했다. 낡은 목도리를 목에 두른 마이 할머니는 가방을 돌려주기 위해 길을 나섰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이 할머니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할머니는 마을 중심가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어갔다. 길에서 마이 할머니는 수많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았다. 낡은 가방을 꼭 껴안은 가난한 할머니의 모습은 북적이는 시장거리에서 이질적으로 보였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다. 뭘 주었길래 저렇게 꼭 껴안고 있담. 저 할머니 횡재했나 보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이 할머니는 더욱 불안해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마음속으로 할머니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될 수 없다고 되뇌었다. 웅장하고 차가운 분위기의 큰 건물 앞에 서자 마이 할머니는 더욱 쩔쩔맸다. 접수원은 한참 망설이다가 사장실에 전화를 연결해 주었다. 키가 크고 위험 있는 얼굴을 한 퐁 사장이 나타나자 마이 할머니는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마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내밀며 말했다. 사장님, 길에서 이 가방을 주었습니다. 사장님 물건인 것 같아서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퐁 사장은 즉시 가방을 확인했다. 처음에는 서류와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다. 차가운 눈빛으로 퐁 사장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럭동이 비네요. 할머니가 가져갔죠. 마이 할머니는 마치 날벼락을 맞은 듯했다. 할머니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해명했지만 퐁 사장은 듣지 않았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큰 돈을 줍고 욕심이 안 생길 리가 없죠. 내숭 떨지 마세요. 퐁 사장은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마이의 할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할머니는 선행은 보상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상상도 못한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할머니가 훔쳐갔겠지. 돈 앞에 욕심 안 생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렇게 가난한데 저렇게 착할 리가 있나. 마이 할머니는 수치심 속의 건물을 나섰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눈 덮인 길을 정처 없이 걸었다. 칼바람에 몸이 떨렸지만 마음의 고통은 더욱 심했다. 왜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지? 할머니는 속으로 물었다. 집에 돌아오자 흥은 평소처럼 할머니를 마중 나왔다. 소녀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따뜻한 물 준비해놨으니 손 좀 녹이세요. 손자를 보자 마이 할머니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흥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는 슬픔을 감추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그날 저녁 마이 할머니가 등잔불 옆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두꺼운 코트를 입은 젊은 여성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할머니, 저는 퐁 사장님 회사에서 일하는 린입니다. 중요한 일 때문에 왔습니다. 린이 말했다. 마이 할머니는 놀랐지만 린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리는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사실 돈이 부족했던 것은 퐁 사장이 이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퐁 사장은 그 사실을 잊고 마이 할머니를 의심했던 것이다. 퐁 사장님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할머니를 의심한 것은 사장님의 잘못입니다. 리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린의 말을 듣고 마이 할머니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수치심과 억울함은 여전히 할머니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이 할머니는 린의 말을 듣고 회사로 가서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다. 가는 길에 할머니는 걱정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까? 아니면 그냥 달래려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할머니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회사에 도착하자 린이 로비에서 할머니를 맞이하여 사장실로 안내했다. 이번에는 홍 사장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이전처럼 차가운 표정을 짓지 않고 미안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홍 사장은 마이 할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다. 다시 확인해보니 제가 착각했습니다. 할머니를 의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이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 누그러졌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제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퐁 사장에게 마이 할머니와 흥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퐁 사장은 망설였지만 린의 단호한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다. 린이 말했다. 아빠, 할머니는 큰돈을 돌려줄 만큼 착한 분이세요. 퐁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흥의 학비를 졸업할 때까지 전액 지원하고 마이 할머니에게도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마이 할머니는 거절했지만 리는 부드럽게 설득했다. 할머니, 흥이는 밝은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이건 보상이 아니라 저희의 감사 표현입니다. 결국 마이 할머니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선행은 결코 잘못될 수 없다는 믿음이었다. 그날 아침 마이 할머니의 작은 집에는 희미한 햇살이 낡은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다. 흥은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했지만 배가 아파서 가끔씩 얼굴을 찡그렸다. 흥은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다. 점심때 마이 할머니가 채소와 마른 생선으로 간소한 식사를 준비하는데 흥이 갑자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흥은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다. 얼굴은 창백했다. 마이 할머니는 놀라서 흥을 부축했다. 흥아, 왜 그러니 많이 아픈 이 맙소사. 병원에 가자. 할머니는 있는 힘껏 흥을 업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다. 길을 가는 동안 할머니는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몸으로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하지만 소년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마이 할머니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빠르게 검사를 하고 알렸습니다. 급성 충수염입니다.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늦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수술비는 2,500만 동으로 마이 할머니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가난한 할머니는 매일 폐지를 주어 몇만 동을 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모저모 인생살이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오늘은 압구정동에 사시는 정미현님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년간 명품 업계에서 VMD로 일하시다 최근 은퇴하신 정미현님께서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지난날의 잘못된 선입견과 그로 인한 깊은 후회,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이 된 특별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미현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량첼링 아시아년의 겨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매서운 겨울 바람이 불던 10월의 어느 날, 압구정 로데오 거리의 한 럭셔리 부치크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정미연님의 사연이 시작되는 당시 압구정 로데오 거리는 연말 특유의 분주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3시, 진눈깨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명품 매장들은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그 중에서도 특히 화려한 조명이 돋보이는 한 부티크가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이 매장은 압구정 로데오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죠. 매장의 메인 디스플레이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골드와 버건디 컬러로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고, 쇼윈도에는 이번 시즌 한정판 컬렉션이 예술 작품처럼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고 고급스러운 가죽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그날따라 매장은 한산했습니다. VIP 고객들을 위한 프라이빗 이벤트가 저녁에 예정되어 있어서 직원들은 모두 준비에 분주한 상태였죠. 수석 판매 사원이었던 서연은 매장 한켠에서 진열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월 매출 1위를 놓치지 않는 실력자이자 최상위 VIP 고객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베테랑이었죠. 그녀의 세련된 매너와 뛰어난 패션 감각, 그리고 완벽한 서비스는 많은 신입 직원들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서연 씨, 이따 VIP 행사 때 입고될 신상품들 준비는 다 됐나요? 매장 매니저 임태준의 목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하이톱펀과 완벽한 메이크업, 맞춤 제작된 듯한 블랙 원피스 유니폼은 마치 이 고급스러운 공간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네, 매니저님. 방금 마지막 점검까지 마쳤어요. 6시 행사 시작 전에 VIP 라운지 세팅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진눈깨비를 피해 들어온 듯 살짝 젖은 연보라빛 한복을 입은 분이었죠.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우산도 없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이런 손님들은 대부분 구경만 하고 나가거나 더 나쁜 경우에는 매장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깨트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은 중요한 VIP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이 특별한 날에 매장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도 용납할 수 없었죠. 하지만 서연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죄송하지만 지금은 매장 준비 중입니다. 서연이 노인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차가움은 매장의 에어컨보다도 더 서늘했습니다. 혹시 다른 매장을 찾으시는 건 아닐까요? 여기는 모든 제품이 프리미엄급이라. 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노인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기회조차 주지 않았죠. 그녀의 완벽하게 매니큐어된 손톱이 노인의 가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매장 내 사진 촬영이나 가방 확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매장은 특별한 고객들을 위한 VIP 이벤트 준비 중이라. 서연의 말꼬리가 의도적으로 흐려졌습니다. 매장 안에 있던 몇몇 고객들이 이 상황을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고,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슬쩍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있는 가방 하나가 집 한 채 값이에요. 굳이 이런 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우연히 노인의 한복 위로 쏟아졌습니다. 갈색 커피가 연보라빛 한복을 타고 흘러내리는 순간 매장 안에는 숨죽인 탄성이 흘렀습니다. 어머,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긴장해서. 아시다시피 이런 고급 매장에서는 이런 일이 흔치 않아서요. 서연의 사과는 마치 연극 대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고 눈빛에는 승리의 기색마저 어려 있었죠. 주변의 일부 고객들은 낮은 웃음소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소란이 무슨 일입니까? 매장 매니저 임태준이 상황을 살피러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매장은 특별한 고객분들을 위한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 혹시 멤버십 카드나 임태준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가방에서 꺼낸 카드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블랙 에디션 VIP 카드. 매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카드는 전 세계에 단 10장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브랜드의 최상위 VIP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음 짓던 고객들의 표정도 경악으로 바뀌었죠. 노인, 아니 한소희 회장은 커피로 얼룩진 한복의 소매를 천천히 매만졌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노인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단 4글자의 이름이었지만 그들에겐 마치 천둥이 내리친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한소희. 이 브랜드를 세계적인 럭셔리 하우스로 키워낸 아시아 총괄 회장. 한국 패션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 그녀가 바로 지금 커피가 쏟아진 낡은 한복을 입은 채 그들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님, 저희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화장이 땀방울과 함께 흩어지기 시작했고 방금 전까지 고고했던 자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한복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까요? 한소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50년 전 내가 갓 20이었을 때 서울의 한 작은 양장점에서 일을 시작했지. 내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옷들이 누군가에게는 꿈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어느 날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어. 내가 만든 한복을 입은 채로 동대문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지. 그러다 갑자기 폭설이 내렸어. 급하게 몸을 피하려고 아무 곳이나 들어갔는데 그곳이 바로 여기와 비슷한 작은 부치크였어. 마치 더러운 것이 묻은 듯이 나를 훑어봤지. 지금 자네들처럼. 하지만 나는 그때 그 시선들에 굴하지 않았어. 내 한복에 담긴 혼을 믿었거든. 이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나의 꿈이고 나의 열정이었어. 그날 그 부티크에서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그 깨달음은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 나는 그날 이후로 항상 겸손함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네. 그리고 옷을 만드는 일에 더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지. 내가 만든 옷을 입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말이야. 한소희의 이야기가 끝나자 매장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서연의 눈물 어린 사과에 한소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젊음과 열정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뿐이야.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는 법이지. 그리고 사람이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서연은 한소희의 따뜻한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내면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미연님은 이 경험을 통해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겉모습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을 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이모저모 인생살이었습니다.